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오늘은 남다른 교육 철학과 가치관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조적인 미래를 그려나가는 분을 모셨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이제 1년 만에 다시 또 뵙는 것 같은데요. 우리 방송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 만에 뵙는 우리 주정민 스페셜 토크의 진행자께서도 얼굴이 훨씬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CNB 시청자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1년여 동안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후원해 주신다면 저희 광주교육은 더욱 세계적인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감이 벌써 이제 취임하신 지가 1년이 벌써 이제 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누구나 그렇듯 1년 때에는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네. 시간이고 따라서 앞으로 광주교육이 4년 동안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이렇게 그렸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민 접촉면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는 광주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하고 또 많은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이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과 이해 속에서 또 광주교육을 보다 더 튼실하게 하고 싶었던 그러한 활동을 했던 그런 1년이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광주가 그동안에 잘해왔던 건 또 이렇게 계승하면서 네.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10개월이었습니다. 예. 예,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광주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감님 아마 이제 시청자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인지 이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고 본격적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아이의 아빠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는 집안에 쓰레기도 버리고 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그런 평범한 60대 남성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교육대학에서 우리 학생들 미래 이 선생님들을 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많은 분들의 지원 속에 또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그 바람에 또 전국의 교육대학교 총장 연합회 또 회장도 좀 하면서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장 마치고 나서 광주교육에 대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교육감 출마했다가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한 번은 낙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10개월 전에 재도전해서 교육감으로 당선된 그래서 지금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시고 특히 이제 교육자를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해 오셨는데 교육감님도 학창 시설을 겪으면서 이제 많은 선생님도 보시고 또 그분들로부터 많은 영감도 받고 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학생 때는 어떤 학생이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다른 평범한 학생이었고요. 네. 초등학교 때는 뭐 왜소하고 또 조용하고 얌전했기 때문에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여학생 앞에 가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해가지고 네. 그 앞을 거의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하는 학생이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한 번도 규정을 어겨보거나 아마 요구하는 것들 기관이나 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어겨보지 않은 어떻게 보면 뭐 모범 학생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은 그래도 마음속에 있었지 않았을까. 예. 가난을 극복하는 것은 뭐 배움 아닐까 이런 뭐 열정이 있었지 싶습니다. 예.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모범적인 학생 안에는 공부도 잘하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죠. 공부는 뭐 중상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워낙 가난하고 또 특히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부족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뵈니까 부잣집 뭐 큰아들처럼 보이는데요. 예. 아마 이제 그
쭉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교육자의 길을 좀 걸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언젠가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뭐 정말로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네. 필요할 때마다 요소에서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까 부잣집 뭐 이렇게 출신 비슷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 저희는 흙수저가 없어가지고 네.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그러한 세대이고 따라서 그럴 때 저를 도와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어렵게 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대학 들어갔을 때 저희 은사님이 뭐 이런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따가 네. 제한두이 나올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선생님이 저의 그 당시에 저를 교육자로 이끌어 주셨던 그러한 선생님이고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은혜가 또 그분의 영향이 제일 컸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교육감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겸손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겸손합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교육감님은 이제 그동안의 교육자의 길도 성실하게 걸어오셨지만 또 제가 보니까 평상시에 그 봉사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커스 봉사단이라는 단체를 꾸려서 취약계층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신 걸로 이렇게 나오던데 봉사활동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뭐 계기나 동기가 있으셨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거다. 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의 뭐 자세하게 그분들에게 받은 은혜는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분들의 그 큰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미 이제 그분들은 이 세상에 안 계시고 그분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저처럼 좀 도움을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그 기초 생보자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세상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네. 기부하는 것이 이 그분들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이 되었건 성인이 되었건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이 봉사의 여러 가지 형태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봉사 중에 하나가 메이커스 봉사인데요. 이거는 그 저소득층 아이들, 특히 한부모 가정의 네. 아이들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책걸상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이제 식탁이나 뭐 이런 책꽂이를 만들어주고 그러한 이제 봉사활동이 메이커스 봉사활동이고요. 그러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 또 아니면은 그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장애아를 비롯해서 이런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뭐 배식이 되었건 주거 환경 개선이 되었건 아니면 뭐 독거 어르신들의 고독사한 것을 뒤치다꺼를 해주건 뭐 이런 것 등등등 조금 사람들이 기피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봉사들은 뭐 거의 다 하지 않았나. 예. 오늘 아침에도 지금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교통봉사 네. 매주 수요일이면 아침에 나가서 교통봉사를 합니다만은 그러한 봉사는 곧 그분들 저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자 저는 또 봉사는 최고의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봉사하면서 저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의 어떤 성찰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 장소면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제가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제 교육감님이 지금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핵심 공약,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광주교육이란 슬로건. 이게 이제 그런 마음에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네. 각자 다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정 경제적 지위가 높아서 좀 부유한 아이들, 또 정말로 도움을 필요하는 못 사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장애 아이들도 있고, 또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봐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정상적이고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 비하면 굉장히 출발점부터 이렇게 뒤떨어지는 교육 격차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채워주지 않으면 이 불공평한 사회를, 불공평한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역차별을 통한 평등,
이러한 것을 통해서라도 이런 아이들을 하나하나 보살펴야 된다. 이게 이제 저는 교육자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받은 만큼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또 교육감님께서 이제 이 남들과 다른 교육 철학도 갖고 계시고 그걸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실제로 행정 현장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학생 맞춤형 다양성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제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실제로 이제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네. 획일적인 어떻게 보면 대량 교육을 해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단시일 내에 이제 사회나 국가나 아니면 산업계가 필요한 인재를 바로바로 양성해야 했기 때문에 한 교실 안에 아이들의 특성은 무시하고 획일적이고 규격화가 되고 표준화되어져 있는 이러한 전문성이나 지식들을 대량 살포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단시일 내에 사회가 필요한 전문가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게. 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획일화 내지는 표준화, 규격화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게 되면 그러한 획일적인 이런 것으로는 이 다양한 사회적인 니드를 충족시켜주든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마다 다양한 특기와 적성과 끼 이러한 것들을 그 아이들의 결에 맞게 교육시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맞는 이러한 다양한 예컨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공을 잘 차는 아이들에게는 공을 잘 찰 수 있도록 그림을 잘 그린 아이들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특기와 적성과 끼에 맞게 이 아이들에게 따라서 이제는 아이들의 학교에 아이들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이제 우리 학교를 아이들이 맞추는 네.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생 맞춤형 다양성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를 학생에게 맞추지 말고 학생에게 학교를 맞추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지금 현재의 제도나 법규 그리고 이제 환경 속에서 참 실천하기 어렵고 실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한 쪽에 완벽하게 실천은 어렵겠지만 네.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은 가능합니다. 예컨대 학급당 학생 수가 과거에는 6, 70명인데 지금 20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 학급 안에서 그 아이들의 다양성을 다른 방향으로 키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과거에는 학교가 예컨대 뭐 몇 개만 획일화돼 있었다. 네. 예를 들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뭐 대학을 다 가야 된다. 네, 그랬죠. 뭐 특성화 고등학교는 뭐 이렇다. 그런데 이제는 뭐 아이들이 원하는 대안교육도 공립형 대안교육도 만들어서 그러한 교육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의 다양성을 또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교육감님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동안에 또 교수로서 정말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해 오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제자 있으면 이게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같은 교수 입장이신 것 같은데 사회자이신 주정민 네, 우리 맞습니다. 사회자님께서도 그 많은 제자 중에 한 명 고르라면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많은 제자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저는 그 이제 초등교사 양성기관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하고 밀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거의 다 제자들이 선생님이고 그래서 저희는 현장과 더 밀착되어진 학교 현장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초등학교 문화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제가 22년째 지금 운영을 합니다. 예. 거기에 있는 우리 제자들이 어린 그 선생님으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대부분이 다 박사학위를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친구들이 누구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이 친구들은 매년 그 구정 때면 저희 집에 와서 떡국을 먹고 세배를 네. 하는 그러한 우리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제자들이 그래도 제일 제 인생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죠. 예. 그리고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셨어요. 박사과정을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에서 이제 하셨는데 유학생활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이게 좀 듣고 싶습니다. 뭐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남는 일이죠. 왜냐하면 네. 비행기표 한 장 달랑 들고 미국에 가서 5년을 또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게 가장 힘들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는 도서관에 12시부터 새벽 8시까지 네. 그 컴퓨터가 막 나오던 매킨토시라고 하는 미국에서 컴퓨터가 나오던 시기에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컴퓨터실 겸 교수님들의 노트를 빌려주는 그러한 야간 밤 12시 이후에 아르바이트하는 그러한 장소였고요. 제가 했던 일은 컴퓨터를 순서를 정해주는 일, 그리고 교수님들의 노트를 그 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여했다가 바로 이제 반납받는 일, 이런 일을 했는데 처음에 매킨토시를 모르고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서 해줬는데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매킨토시 아이들이 쓰다가 저한테 물어보면 뭐를 물어봤는지를 몰라요. 네. 이제 영어가 조금 됐는데 그다음에 제가 컴퓨터를 모르니까 네. 컴퓨터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까 이걸 물어보는데 이거를 대답을 못 해가지고 그 참 밤에 일하면서 어려웠던 그러한 일도 있고요. 네. 또 뭐 잘 하시는 것처럼 영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어를 바로바로 이렇게 듣고 안 되니까 저는 뭐 미국인 교수가 강의한 것을 이공계는 그래도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합니다만 저희는 그냥 말로 하니까 안 돼가지고 수업이 끝나면 매번 찾아가서 노트 좀 빌려달라. 네. 그런데 이제 노트도 자기 지적 재산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안 빌려주고 그 앞에서 받아 적고 가라고 그러는 바람에 예. 노트를 베끼는데 수업 끝나고 한 3시간여 날마다 이렇게 베껴다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참 예. 어렵게 공부를 했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잘 또 극복을 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광주여대 총장 시절에 재밌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아반떼 총장. 아마 이제 굉장히 검소하고 근면 전략하고 뭐 이렇게 사신 것 같은데 이제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봉사나 기부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아반떼 총장으로 불린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특정 자동차를 홍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차를 2번 샀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면서 물론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워낙에 중고차를 가다가서는 중고차를 쓰다가 이 미국에서 사는 중고차에 아예 차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언제나 새 차를 사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 산 차가 아반떼입니다. 네. 근데 이 차 정말 뭐 선전이 아닙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로 주차도 편하고 연비도 좋고 그러니까 그 달리기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좋아하게 됐고요. 이 차를 한 30만 킬로 넘게 타다가 이 차가 이제 저를 버리는 바람에 네. 제가 이제 새로 차를 샀고 그래서 지금 2번째 차를 한 15년 정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총장 때의 공무는 학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출근은 제 차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출근해서부터는 공무로 학교 차를 썼기 때문에 제가 아반떼 타고 가면 아마 그렇게 불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부나 이런 봉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뭐 거의 다 제가 월급을 탄 걸 기부를 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제가 제일 많이 기부한 사람으로 네. 그래서 아반떼 5대 정도 기부한 것 그러셨어요? 같습니다. 예, 예. 앞서 이제 교육감님 여러 가지 이 존두이 뭐 등등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교육 철학을 언뜻 좀 이렇게 비춰주셨는데 좀 더 쉽고 분명하게 교육감님이 갖고 계신 교육 철학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굳이 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즘이나 어떤 그 사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것을 요즘은 구분하기 어렵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념이 수월성을 추구하는 거냐, 다양성을, 그러니까 수월성을 추구하느냐, 평등을 실현하느냐, 어느 쪽에 더 가깝느냐라고 정당에서는 이것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분류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네. 그러한 학생 성장과 올바른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면 편협된 이즘이나 특정 사상이나 이러한 것들은 초월해야 된다. 저는 그거를 합리적 실용주의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학생 맞춤형 다양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네.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기존의 생각들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우리 광주교육청이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막 공부를 시켜가지고 막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학습 수준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기 싫은 아이들이 굉장히 힘겨운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도 공부를 통해서 뭐를 해봐야겠다는 아이들도 오히려 그냥 편하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기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자면 만약에 공부가 싫은 아이들을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것 이것도 제약이다.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도 못하게 막는 것 이것도 제약이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공부로, 네. 공부가 하기 싫은 아이들은 공부 이외에 자기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특기와 적성을 살려주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이게 이제 다양성 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내적 동기가 갖춰져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 주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는 교육의 환경과 교육의 분위기와 여건을 갖춰주는 거고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거다. 하는 것은 학생의 주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 다양성, 책임, 공정, 그리고 미래, 이 상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설명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예. 일단 다양성을 추구한다. 예. 예, 교육감님 이번에는 이제 광주 교육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이제 이어가고 계시는데, 예, 일부에서 이제 기존의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의 가치관과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과거 교육감들이 수행해 오셨던 네. 좋은 점의 장점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희가 계승을 하고 또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민주인권 평화교육 이것은 더 발전을 시키자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5.18 세계화 교육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려고 했었던 이러한 노력들, 이거는 우리는 이제 보편적 교육복지를 완성하겠다라고 네. 하는 쪽으로 또 개성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혁신하기 위한 혁신학교,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정신을 계승해서 혁신학교도 발전적으로 또 이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기존에 아쉬웠더라고 하는 부분, 그게 이제 저희는 그 다양한 그 실력 향상이라고 하는 예. 이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그리고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소위 국제화 내지는 세계화에 대한 마인드 부족. 네. 네 번째가 이제 심리 정서적인 마음이 아픈 아이들에 대한 치유, 이거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쪽에 더 이 무게를 두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행정과 관련해서 아마 조금 다른 방향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올 수 있을 텐데 저희는 그 학교 자치, 자율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교육청이 일괄적인 지시 명령 규제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구성원들에 의해서 그 구성원들이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가능한 한 많은 자유를 학교에다가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영교시 네. 또 야간 강제 자율학습, 뭐 수요 공동체의 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뭐 단협, 그러니까 특정 네. 교직단체하고 맺은 과거 교육감 시대의 단협은 준수합니다. 단협이니까요. 네. 그런데 저희는 일괄적으로 영교실을 하지 마라,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마라, 뭐 수요 공동체의 날을 시행해라라고 하는 획일화되어지는 공문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협의 내용은 다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건 학교가 당연히 이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탑다운식의 일관적인 지시 명령식의 행정은 하지 않는다. 예. 이게 아마 크게 달라진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선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쪽으로 네네. 예, 가고 있군요. 예, 취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계시는데
핵심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교육이 있다면 이게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다양성을 품은 실력 네. 향상.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저희가 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스터디 카페도 있고 예. 또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가 미래 교육에 대한 미래 학교, 미래 교실, 네. 이에 대한 구축, 미래 교육에 대한 대비. 세 번째가 국제화, 글로벌화. 그래서 이제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세계 글로벌 리더 한 바퀴 이러한 프로그램을 또 지금 막 가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는 상담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네. 병원까지 연결해서 무료로 치료해주고 회복하는 이러한 네 가지의 정책을 저희는 가장 예. 66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네 가지를 가장 크게 지금 강조를 하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365 스터디룸. 예, 이게 좀 재밌기도 하고 생소한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또 눈에 띄는데 이게 지난 2월에 개설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뭐 일반 시민들도 잘 아실 거고 우리 학생들은 더 잘할 겁니다만은 스터디 카페라고 하는 것이 시중에 예, 그렇죠.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음. 대략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거기 가서 공부를 하려면 들어갈 겁니다. 네. 과거의 독서실보다는 조금 더 편한 그러한 공간. 요즘 MZ 세대들의 취향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이것을 학교에다가 갖다 놓자. 이게 네. 365 스터디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다양합니다. 왜 다양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만들고 마지막 운영,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 학생회에서 주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1인석도 있고요. 2인석도 있고 또 같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강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룸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부 학교는 또 일부 선생님들이 봉사를 해 주셔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또 혹시 물어볼 거 있었으면 와서 또 물어볼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있고요. 아, 예. 그래서 거기에는 버튼만 누르면 경찰서하고 연결돼 가지고 바로 네. 달려올 수 있는 안전장치도 되어 있고요. 네. 들어갈 때는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라 지문 인식이나 안면 인식이 되어야 들어가는 그러한 안전시설도 갖춰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또 아이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페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음료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신 거네요. 예. 이거는 강제로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자.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이 물고기를 잡아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가르치는 사람 위주예요. 네. 그러면 배우는 사람 위주, 학생 위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다를 그리워하게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물고기를 잡고 요리하는 건 아이들이 한다. 예. 그래서 아이들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나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학생 주도형. 예. 이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도 정하고 스스로 와서 공부도 하고 스스로 문도 닫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더 잘 운영이 됩니다. 예.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뜨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예, 그럴 모든 것 같습니다, 전국 보니까. 교육청이 네. 다 지금 어떻게 이런 것을 발상을 했고 어떻게 이걸 실행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좀 배우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모르긴 해도 지금 상황으로는 과거에 방과 후에 남아서 공부한 아이들, 교실에서 남아서 공부한 아이들 곱하기 2 정도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올 연말에는 아마 광주에 학력이 다른 데보다 훨씬 높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발적으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앞서 이제 그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 이제 교육감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미래교육 우리가 좀 준비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광주는 지금 AI 중심 도시 걸맞게 또 디지털 전환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전남대학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예. 사회자님께서 또 처장님으로 계셔서 많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희 광주가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반 조성이 좀 인플라 구축이 조금 학교 쪽으로서는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일단 미래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가 좀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건 일차적인 네. 조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디지털과 관련되어진 뭐 스마트 그 기기랄까, 예를 들면 그 우리 노트북이나 스마트 패드나 이런 거에 대한 보급률이 전국에서 최하입니다. 네. 저희가 36% 정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고맙게도 추경에 통과가 돼가지고 올 9월부터는 우리 전 중고등학생이 전부 다 이제 스마트 기기를 갖게 됩니다. 네. 이걸 하게 되면 전자칠판과 연결해가지고 상호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가능합니다. 예. 이게 토론과 발표도 새로운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초, 중, 고에 AI 팩토리라고 해서 미래 교실을 일단 하나씩 다 만듭니다. 네. 전 학교에 하나씩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기기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AI 홈워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각자 개인이 우리 대학에선 LMS 시스템 우리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학생 각자가 교과 과목별로 자기의 수준을 맞춰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홈워크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합니다. 이것도 이제 추경에 통과가 돼가지고 바로 이제 구축을 하고요. 그것 말고도 이제 AI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코딩 예. 교육 이거를 이제 시간을 배로 늘려서 그 교육을 또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말일쯤 되어지면 저희가 이제 그 광주 AI 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공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많은 AI와 관련된 교육들을 총괄하게 되어지고 특히 이제 지역사회 또 우리 지자체 네. 여기하고 연결해 가지고는 지금 그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센터라고 저희가 이번에 받아왔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AI나 이 디지털이나 이러한 것과 관련된 교육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학교 자치를 강화한 광주형 미래학교를 실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광주형 미래학교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교를 변화시키고 계획하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우리 장애국 교육감 시대에 그게 하나가 혁신학교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까지 12년 동안에 걸쳐서 68개의 혁신학교가 예. 선정이 되어서 학교 혁신에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 학교는 이제 인적, 물적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해왔고요. 저희는 이러한 혁신학교 말고도 2개의 학교를 더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미래학교, 예. 그러니까 미래 자치학교. 네. 두 번째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연구학교 과거처럼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미래 자치학교는 기존의 학교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탑다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이 이러이러한 학교를 지정하고 돈을 주고 이렇게 변화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자치학교는 그게 아니고 학교가 원하는 것을 계획서를 내면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그거를 지원하는 네. 그래서 학교의 자발적인 변화를 구성원에 의해서 일어나게 하는 제도가 자치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뭐 교육과정을 좀 새롭게 하겠다. 어떤 학교는 뭐 수영이라고 하는 특별한 교과목을 넣어서 이 부분을 특화하겠다. 네. 어떤 교과는 뭐 가족 응집력 회복을 학교는 하기 위해서 더 투자하겠다. 그럼 그런 데에다가 교육청은 지원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치학교인데 앞으로의 우리 광주교육은 그래서 교육청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교육청이 도와주는 방식으로 학교를 변화시키자. 예. 이런 것이 자치학교이고요. 연구학교는 그야말로 이제 연구 주제를 주고 이제 미리 해보는 시범 실시해보는 그런 학교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미래 자치학교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107개 학교가 지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것만 보면은 정말로 가히 폭발적이다. 예. 광주의 학교가 이러한 변화에 이 굉장히 목말라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육청이 지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기들이 어떤 특기를 살리려고 하는
특성화의 노력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당초 저희들이 한 45개 정도로 아마 이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107개 학교가 신청을 해버린 것을 보면 이게 얼만큼 학교 자체에 대한 노력이 그 열망이 강한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광주의 저는 학교의 미래라고 봅니다. 예. 이게 자생력을 갖춰줄 거고 이게 든든하게 뿌리만 내리면 학교가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거 교육청이 그냥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교육 행정도 훨씬 수월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감님이 그 강조하신 게 공교육 살리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공교육의 기본이 수업이고 예, 수업을 질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공교육을 향상시키고 끌어올리는 일들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까지도 선생님들이 그 수업하는 것, 네. 그리고 학생 지도하는 것, 그리고 일부 업무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공교육은 결국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인 선생님과 학생들이 어떻게 잘 호흡을 맞춰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수업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얼마만큼 질 높은 수업을 준비해서 수업을 잘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많은 시간을 수업했다가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우수한 수업을 하고 있느냐가 그 지역의 교육의 질을 결정할 거다. 따라서 선생님은 수업을 얼만큼 잘하느냐, 네. 잘하게 해야 하느냐, 잘하게 할 수 있느냐,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두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업 인증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업의 전문성, 수업의 자기 신장, 자기 성장 이러한 것을 하도록 예를 쓰고 있고요. 수업 동아리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인증제와 관련되어진 초, 중, 등 선생님들 저희가 모아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포럼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모임도 했는데 벌써 초등은 한 1,100명, 중등 한 1,400여 명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아주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교육 현장에 도입된 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교육부에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광정 온라인 학교, 빛고울 온 학교죠. 이것도 아마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뭐 네. 진행자께서도 더 잘 아다시피 네. 우리 고등학교도 대학같이 이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네. 2025년부터 모든 학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범학교도 했고 일부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개설해야 되는데 교강사가 한정돼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간에 이것을 과목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옆에 있는 인근 학교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랄까 이런 방법들을 고안했는데 이것을 벗어난 방법이 뭐냐면 온라인으로 하자. 네. 특수한 교과목을 신청한 아이들 학교가 이 수용이 어려운 교과목들은 아예 온라인으로 그냥 K무크처럼 이런 과목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주자. 이게 이제 온라인 학교이고 예. 광주에 전국에서 4개밖에 없는 이 광주 빛고울 온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수주를 받아서 지금 9월 1일 날 개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한 과목이나 학교에서 이 선택이 어려운 과목들은 다 여기서 해줄 건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의 선택의 폭을 더 넓혀주고 예. 듣고 싶은 과목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현장에서 어려운 점을 이제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네네. 해결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오랫동안 이게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학생들이 원거리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문제. 이거 이제 학부모들도 되게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이것 교육감이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학생들의 이제 1차적으로는 네. 그 지망을 받아가지고 1, 2, 3차부터 시작해서 아마 7차까지 저희가 지망을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망 학교로 이렇게 아이들을 배정해 가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광산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쪽에 학교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 아이들이 올해만 하더라도 1,000여 명이 이 북구하고 서구로 이렇게 장거리 통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좀 개선하려고 공청회도 이제 하고 또 임의 배정이라고 하는 이제 정 안 되면 교육청에서 그 먼 거리는 못 가게 하고 가까운 집 옆으로 임의 배정을 좀 해보겠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또 그건 반대를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컴퓨터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안 나온 것이 문제인데 일단은 광산에 학교를 조금 더 만들어서 광산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광산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이 원거리 배정의 불만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에 있어서의 이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제도 개선, 지원 이런 것들은 교육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잘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기 예. 뭐 아프리카 속담 아시잖아요. 예. 아이는 마을 사람이 함께 기른다라고 예. 하는 이러한 말처럼 저희는 제가 취임한 후에 5개 구청하고 그 지역 교육 발전 TF를 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산 교육 그 발전 TF. 예. 그리고 이제 광산 같은 경우는 그 특별히 정부에서 주는 저희가 사업을 받아가지고 광산과 협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북구 같은 경우는 그 생활 SOC 그리고 학교 운동장 개방 여기까지도 이제 같이 공유하는 여기까지 지금 발전해 있고요. 동구는 문화예술 벨트이고요. 네. 서구는 이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저희 교육청 주변에 있는 AI 이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TF를 꾸려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교육협치진흥원이라고 하는 걸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통해서 교육청과 지자체와 지역에 가용 가능한 모든 교육 자본들 이것들을 지금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네. 대학과의 협치도 특별히 저희가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여러 대학과 특성화 고등학교와 교육청이 3자로 하는 이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전남대는 저희가 그 교육협력관까지 파견을 하셔서 예, 두 분 와 계십니다. 네, 전남대학에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진로, 진학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감님이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셨는지 3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했는데 보니까 진로 진학과를 신설했네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또 이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책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네. 대학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대학 진로 진학, 네. 또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진로 진학 쪽에 굉장히 그 부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예. 일단은 정보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일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 강남에 있는 정보력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온다. 그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저희는 진로 진학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입학사정관 전문적인 입학사정관을 저희 이제 그 입학협력관으로 이렇게 모셨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모든 학교에 1인 1 디렉터, 대입 디렉터를 네. 갖다가 파견을 했고요. 또 1인 1 디렉터를 양성을 또 저희가 해서 입시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이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상담센터를 진로 진학 상담센터를 오픈해 가지고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지도한다.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진로 특히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업교육 센터를 앞으로 3개를 더 지금 하나 있습니다만은 건설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의 취업과 진로, 학과 개편, 재구조화 이런 것까지도 다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4월에 그 교육 협력 사업 논의를 위해서 독일을 다녀오셨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6박 8일 다녀왔습니다만 독일은 민주인권 평화 그리고 네. 또 이제 통일교육 이러한데 우리하고 유사하거나 또 거기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배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교육. 네. 독일의 본회에 가보면 보이텔스바흐라고 하는 이 정치교육, 이 정치 지망자가 어떻게 전문 정치가가 되는가. 그리고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요즘은 기후 환경 위기, 세계 평화 이런 것까지를 다루는 그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교육, 독일의 도제교육이 또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제교육 관련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디지털 교육, 이것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저희가 이 기관마다 저희가 한 12기관 정도 방문했는데요. 기관마다 이제 연계 협력하는 그 MOU를 네. 곧 체결을 할 텐데, 그쪽에서 여기 와서 아마 이제 MOU를 체결하게 될 것 같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독일 통일의 이 처음에 시발지가 되었던 여기에 네. 교육청에서는 거기 교육감하고 저하고 명예 교육감으로 교차 근무를 예. 좀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또 활동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기대가 좀 됩니다. 예.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광주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뭐니 해도 교육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된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장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적성과 특기와 끼와 장점들을 살려내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식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심리 정서, 인성교육도 대단히 중요하고, 네. 특별히 요즘은 그 마음 아픈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몸이 아픈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마음 아픈 아이들을 어떻게 힐링하고 치유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끝으로 지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교육은 광주 시민이 만듭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광주교육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과 또 격려를 해 주시냐에 따라 광주교육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비록 여러분의 자녀가 다 졸업을 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광주에서 나와서 보육과 교육과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광주교육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우리 광주 아이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